이를 위해서, 안영길 위원장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때 그렇게 외쳤다거든. 대한민국을 세번 한번 외쳐봅시다.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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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불편해서 일어나서 우리 안영길 위원장께 박수를 한번 보내드립니다. 큰 박수. 긴 박수를 한번 더 할까요? 불편하죠? 일어나서 힘차게 한번 보내주세요. 이거 잘 보이게 불좀 꺼. 자, 여러분 먼 데서 이렇게 많이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했고 또 제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호응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었는데 국회에서 안 돼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국회에서 했으면 국회는 우리가 행사하는데 국회의원한테 빌리면은 공짜입니다. 돈을 내지 않는데 여기는 오늘 돈을 한 100여만 원을 갖다가 우리 이정재 아까 감사분이 여기를 임대를 해서 내줬습니다. 박수를 한번 쳐주세요. 거기서 안 내주면은 제가 또 출연을 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오늘 제가 이런 모임을 갖고서 대관을 못 해가지고 서울에서 대관도 좀 알아보라 해가지고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대관이 안 돼가지고 그래 이렇게 왔기 때문에 지금 연장을 하려까 하다가 이왕 날짜가 선정되고 여러분한테 공개가 됐으니까 시작하자 하고 이 을지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 경청해 주시면은 여러분과 내가 허파가 뒤집어지는 일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으니까 잘 보고 이웃의 선전을 하시고 또 이걸 전국의 기관, 관공서 또 이메일로다가 전부 여러분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메일로 다 이메일 주소를 나한테 보내면 전부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와중에 싸움은 게임이 끝났다 생각한 사람이고 보온부를 잡기 위해서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온부를 잡아야지. 보온부가 맨날 우리가 민원을 내면은 보온부가 또 중앙에 와가지고 같이 만져서 변경을 합니다. 서류를. 예. 이러니까 절대적으로 보온부를 잡지 않고는 우리가 이 게임에서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온부를 잡기 위해서 저는 오늘 이런 주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부 개혁은 우리 유공자들의 과제, 여기에 카르텔이 얼마나 묶여있냐면 국장들이 보훈처에서 보훈부가 됐으면은 우리의 저기를 만들어가지고 시행령을 만들어서 시행령을 정부에다 던져야 될 장관 입장인데 보훈처에서는 못합니다. 처장은 시행령 행사를 하면 뒷자리에 앉아요. 발언권이 없어요. 근데 장관은 앞자리에 앉아서 시행령을 만들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보호들.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보훈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시행령 하나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럼 보훈부가 무슨 주장? 보훈들 개혁 안 하고선 이 국장들 개혁 안 하고선 옛날에 처에서 있던 국장들을 개혁 안 하고선 우리 이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화종 싸움이 아니고 이화종이 나를 고소를 했지만은 이제 나는 더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여태까지 이화종이 나를 고소를 하길 기다리고 계속 악성 문자를 보내고 다 이화종 지부장 이사들 다 보냈어요. 이랬는데 인져서 이제 고소를 했기 때문에 저도 얼마든지 이제 앞으로 고소가 얼마든지 같이 대응을 하면서 고소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자 국가보훈은 특히 이거 레이저 빔이 있어야 되는데 빔은 우리 월남산센터를 청렴하게 만들기 위해서 부정부패를 일단 없애서 보훈부를 잡아야 된다. 보훈부 간부들을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28가지 중에 14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24가지 중에
자, 보면 보험부가 지급한 건물 리모텔링 공사비 일부 횡령 2억 8천. 펜은 2억 8천을 보험부가 줬지요. 펜은 마이크 이렇게 해서 14가지가 있는데 이메일로 전부 쏘아줄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판단하면은 경천 봉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가슴이 찢어질 것입니다. 다음에 1번 시작하겠습니다. 보험부가 지급한 건물 리모텔링 공사비 배입 및 횡령 보험부가 리모텔링을 하고 2억 8천을 줬습니다. 2억 8천을 줬는데 이게 보험부가 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2억 8천 정도 주려면 입찰을 해야 되는데 입찰을 안 하고 보험부가 이화정한테 그냥 넘겨줬어요. 그럼 이걸 누가 했냐? 냉난방 이게 요런 거는 보험부가 나한테 온 답변입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보세요. 에어컨 교체 비용 2억 난 6천만 원이라고 2억 6천만 원 도받아 일부만 교체하고 차액 횡령했다고 내가 이랬는데 보험부 답변이 뭐라고 하냐면 에어컨 교체 비용을 포함하여 회관 리모텔링 비용 2억 8천만 원 국고 지원되었고 정상 집행함 리모텔링 비로는 냉난방공사 외에 인테리어 창호 전기 허겠지요. CCTV 설치공사 했지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2, 3, 4, 5층은 냉난방공사를 교체를 안 했으니 이게 20년 된 그 냉난방공사 저기예요. 그런데 이걸 교체 안 하고 건물 78억, 80억에 줬는데 보험부서 사줬는데 그럼 이 건물 80억을 가지고 우리 월남천 참전자애가 3, 4, 5층을 쓰고 또 저 무공순자애가 6, 7, 8층을 씁니다. 근데 무공순자애는 리모텔링을 해서 에어컨이 옛날 거라 바꿨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 2007년도 이 제주도 초등학교에서 2007년도 10년 쓰고 교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지 마음대로 교체를 못하니까 공고를 해가지고 입찰을 붙이는 거예요. 고철이라도. 그래 이걸 찾아가지고 근데 이 기기가 이거 우리 저기 냉난방공사 한 거하고 똑같은데 우리는 아직도 이게 있어요. 지금 현장에. 예. 교체를 안 했고 이건 교체를 이게 이 모델이 여기 금액까지 옛날에 샀던 금액까지 다 있어가지고 제주도 초등학교에서 입찰을 붙여서 교체를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부 돈은 이래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보험부가 2억 8천을 그냥 줘가지고 지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 이 까만 거는 보험부가 나한테 답변을 여러 가지 주문을 했는데 보험부가 답변을 해서 2억 8천 국고 지원되었고 뭐 이렇게 리모텔링비를 냉난방공사 했대는데 이게 그린 시스템을 공조해서 견적서가 3,400만이 들어왔어요. 이거 교체 안 했으니까 3,400만 원 어디로 갔나요? 교체 안 했으니까. 이게 빔 프로젝트 이게 하면 여기서 움직여서 내가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여기가 없네 지금 이게. 그래서 이거 내가 갖고 온 걸로 내 빔 프로젝트로 내가 하는 걸 갖고 오는데 호환이 안 맞아서 컴퓨터에서 누가 하나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6, 7, 8층은 무공순자에는 이렇게 새 거로 바꿨어요. 삼성, 신영난방에 이 교체를 했어요. 똑같은 돈을. 무공순자에는 돈을 2억 8천을 받았는데 그럼 이렇게 거긴 교체를 했는데 우리 교체 안 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건 월참사업 총괄 책임자 이철구 상조회사 이게 우리 건물 2층에 이런 조직표를 만들어가지고 이철구 총괄사업본부장이 되는 이놈이 또 여기 대형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2층에다가 이렇게 사무실을 차려놓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게 상조해도 여기서 맡고 모든 사업하는 걸 여기서 맡고 있습니다. 자, 1차는 됐어요. 이거 1번이에요. 1번 나중에 잘 생각하세요. 리모텔링비 2억 8천. 2번은 펜앤마이크 광주지사에서 수집해가지고 기부자료 횡령 보험부 답변 엑셀 실수라고 답변. 이게 엑셀 실수라고 답변을 했는데 보험부에서 나한테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광주 펜앤마이크 기자가 조사를 해서 이게 뭐냐면 펜앤마이크 광주 기자가 최승재 국회의원한테 해가지고 국가보훈부를 해가지고 월천중앙에서 야 서류 수정 전 이걸 보내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펜앤마이크에서 2회에 걸쳐 그러니까 1차를 보냈어요. 그럼 중앙에서는 보훈부 최승재 국회의원 광주 펜앤마이크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 서류가. 근데 1차를 이렇게 보냈어요. 이게 맞지 않네? 야 이게 맞지 않는데 그러니까 2차를 이렇게 보낸 거예요. 2차로. 여기 수정 후 수정 전. 그래가지고 이게 19건이에요. 이게 19건. 19건이 여기 대구지부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 거 6건. 대구지부에 904만 3천 원을 줬다는 겁니다. 근데 2차로 온 거는 내가 하도 지랄하니까 203만 2천 원이 내려갔다. 638만 원인 게 편취된 거예요. 그럼 대구지부 그래 이걸 갖다가 1번, 2번, 3번을 강서경찰서에 고발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엑셀 실수에 19건이다. 엑셀. 아니 보훈부에서 이런 답변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보훈부 답변 가지고 경찰에서 엑셀 실수다. 이러는 거예요. 이때 조사받으러 누가 갔냐면은 이병선 씨 충남에 또 감사 아까 이정재 씨 왜 감사 건을 그걸 4번에 있는데 그걸 고발하려고 딴 것까지 강서경찰서 고발하려고 했는데 이 자식들 하는 걸 보니까 자 경찰서가 이래요. 그걸 갖다 놓으니까 뭐라냐면 수사관이 내 앞에 놓고 조사를 하는데 그 팀장이라는 놈이 뒤에 의자 갖다 놓고 수사관이 쫄명시켜놓고 뒤에 앉아서 그 컴퓨터 치는 걸 다 보는 거예요. 이건 벌써 날이 샜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인을 안 하고 나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거 개판이야. 내가 한 말 들어가지도 않고 개판이야. 그래가지고 야 너희들한테 조사 못 받겠다 사인을 안 하고 나와서 화장실 갔다가 바깥으로 나가니까 사람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됐냐니까 이병선 씨가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이정재 감사님이 좀 풀어내라던데 안으로. 그런데 수사관 놈 새끼가 내가 사인을 안 하니까 예? 사인을 안 하니까 그럼 수정해서 사인하면 될 거 아니냐. 필요한 날 수정해라. 그래서 난 이건 잘못했다고 사인하고 그냥 나왔어요. 보니까 딴 걸 갖고 고발하려고 또 들어갔는데 고발을 했는데 이거 보니까 이거 세 건을 조사하는 걸 보니까 왜 아까 리모텔링 그거 두 번째 내가 조사하고 있던 광주 리모텔링에서 1차 수정 전 수정 후 차액 이게 엑셀 실수라는 거야. 엑셀 세무사 이러면서 무혐의 떨어뜨리는 거예요. 무혐의 여기다 고발해도 고소하면 되겠습니까? 딴 걸 갖고 전부 무혐의 떨어지면 나중에 고소도 안 되는데. 자 이건 이렇게 넘어가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기꾼을 갖다 놓고 이게 누가 봐준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자 그래서 국가보훈부 답변이 뭐 여러 번 받았는데 보세요. 엑셀 기부금은 국가보훈부 공시사항인 전담세무사 엑셀 실수라고 수사관이 안영진이가 알려주며 무성치 한단다. 어째 대구 건넌 엑셀 실수라냐. 19건 아까 봤죠? 19건이 전부 엑셀 실수예요. 다 틀려 금액이. 이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엑셀은 찍으면 그대로 나오는데. 그래서 국세청에 전부 이중 등록했다는 자습서인가요?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는데도 함흥차사야 아무 데서도. 이건 뭐냐면은 강서경찰서 상주의 수사를 제일 처음에 누가 했냐? 모 인사가 했어요. 그런데 모 인사가 했는데 보세요. 뭐라고 통지하냐면은 이게 날짜가 언제예요? 2020년 8월 16일이죠. 2020년. 이게 결정이 나서 남부지검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이 과정이 남부지검으로 속삭해가지고 이걸 캔슬을 시켰어요. 어떻게 캔슬? 이때 올라온 게 뭐냐면 피의자 이땡땡, 피의자 김땡땡에게 상조의 협약 체결이 수고한 총괄본부장, 이게 경찰서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총괄본부장
이철구에게 수고의 명목을 이철구지 이게 이건 이화정이고 뭐 뻔한 거야 김땡땡. 그래서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라고 전화하였고 피의자 김땡땡 피의자 유땡땡 이건 유땡땡은 저 상조 회장이에요. 등은 2010년 8월 26일 2020년 8월 16일 15시 20분경 서울 송파구 백제 고분로 401 전 월남전 참전제 중앙회 사무실에서 피의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 가기 전이죠. 이사 막 가려고 할 때 이땡땡이 1,000만 원을 증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강서경찰서 요거만이라도 남부지검으로 올라갔는데 남부지검에서 묵살이 됐어요. 이렇게 이게 제일 처음에 상조에 대한 고발 조치가 된 거예요. 그 묵살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 했냐면은 여수의 박종수하고 경북의 그 전태동이가 고소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 고소한 게 이제 앞뒤에 나올 거예요. 세 번째 1, 2, 3 요 세 건을 집어넣는데 이게 무혐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재수사를 들어갈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월남전 의무엔 티탄 2차 소송 변호사 선임비를 불법 우리가 이사를 해서 모금을 1억 8,800만 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의무엔 티탄 이거 여러분 우리 학살자라고 다 아시겠죠? 그래 이게 어려면 대한민국으로 소송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소송했는데 피고가 대한민국이고 또 국방부예요. 근데 보훈처 저 질문을 하니까 보훈처도 간접적인 가담하지만은 보훈처도 간접적으로 가담하죠. 하지만은 저기 우리 월남전 참깨는 가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유권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법무부나 국방부나 보훈부도 가담 못하는데 그러면은 이 돈을 걷었으면은 소송비 이 돈을 불법 모금을 해서 그 고분을 다시 회원한테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써야 되니까 이 더러운 놈이 써야 되니까 이걸 가지고 다시 이 사회를 미쳐서 어디다 쓰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성금 모금이 내가 이걸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어저께 나 서울 올라오는데 답변이 왔대 뭐가. 그래서 야 나 카톡으로 좀 사진 찍어서 보내라. 집으로 왔기 때문에. 그랬더니 자 보세요. 중앙이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1억 8,867만 300원이 중앙에서 우리 응우의 뒷단 모금으로 걷었습니다. 소송의 금액. 그런데 국가 배상 소송은 월참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금 금액을 사용한 것은 배임 횡령. 이게 처음부터 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때서부터. 그래가지고 변호사 선임 못한다고 하니까 법률 자문 및 성공 보수를 준다고 하여 횡령하는 형태로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 12월 15일 이건 뭐야? 서울 강서 이 세 건이 서울 강서 경찰서에서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무혐의. 이화정 무혐의. 있을 수 없는 일을 내가 당하고 나니까 강서 경찰서에 있는 데가 이제 도저히 내가 검찰에 고발하겠다. 내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하겠다. 여자 수사관 쫄병이에요. 이걸 데려다 놓고 저 팀장이라는 놈이 뒤에 내 의자 앉혀놓고 그 여자 수사관 컴퓨터 치는 거 다 치르다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사인을 안 하고 나왔더니 그 사인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무혐의 통지가 온 거고 이건 뭐냐면은 이게 계좌로 해서 중앙에는 붙인 계좌 남바거든요. 이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회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이거 꼭 우리 전도들한테 돌려줘야 될 돈이다. 우리가 소송할 게 아니니까. 돌려줘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걸 발견했냐면은,
중앙회가 보훈부로 주간마다 보고하는 사항이 있어요. 여기에 양민학살 음해소송 대응, 자문계약 및 자문료 지급 6천만 원, 자문계약 및 자문료 지급이에요. 자문 6천만 원을 지출이 된 이 서류를 내가 확 획득을 한 거예요. 야, 그래서 이사할 때 그랬어. 야, 자문료가 6천만 원? 말이 되냐? 그러니까 조봉희 국장 이 자식이 그거 아직 저 뒤에 앉으면서 그거 아직 지출 안 됐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죠. 지출 됐다고 해서 난 따졌는데 지출 안 됐대. 그럼 할 말이 없죠.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 나중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지출이 된 거예요. 근데 보훈부가 이걸 때리니까 뭐라 그랬냐면은 2003년 6월 9일 월남전 전쟁의 제2차 이사회 회의 시 소송 수행을 위한 비용 집행을 의결하였고 이 사회는 모든 게 의결하면 보훈부는 된다고 이렇게 책정을 하는 거예요. 불법이든 합법이든. 미친놈들의 보훈부가 이 미친놈들. 그래가지고 의결하고 법률 자문 계약의 업무 범위는 소송, 대리 및 자문이에요. 소송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우리 변호사 살 수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국방부하고 지금 보훈부하고 난리가 났어요. 국방부를 늘 보훈부에 물어보니까 국방부의 승인을 받았다. 국방부는 무슨 소리냐? 우리 그런 승인 받은 게 없다. 저희들끼리 싸워야죠. 국방부하고 보훈부하고. 자, 이런 사실이 이렇게 나열됐는데 이게 무혐의다? 이거 강성경찰서 웃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 박수현 씨가 고발한 게 4번째 나와야죠. 그런데 이게 강성경찰서장이 바뀐 거예요. 봐주는 사람이 바뀐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거기다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은. 자,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그날 이거 조사를 받을 때 제가 가서 이 양민학살 응의 내용이죠. 불법 전후에 돌려달라는. 그래서 불법 전후에 돈을 돌려주고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보훈부도 보내고 이화정한테 보냈는데 어저께 답변이 와서 이화정은 행설수설로서 답변을 왔는데 보훈부는 답변을 6일간 연장해가지고 7월 6일 날 답변을 하겠다고 온 거예요. 근데 이화정은 어저께 나한테 보냈어요. 아니 어저께 서울로 올라오는데 우편이 왔대. 그래 뜯어서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라니까 그 답변서가 이거에 대한 답변서가 온 거예요. 이게 동문서다. 이거는 뭐냐면은 저 증거인멸 사실 확인서를 해가지고 보훈부 장관한테 보낸 거예요. 이 답변이 7월 6일 날 일주일 연장해서 온다는 거예요. 내용 증명으로 보냈어요. 일반 민원으로 하면 안 되니까 내용 증명을 해서 늘 답변해라. 이게 법원에 다 들어갈 서류다. 예. 이렇게 해서 만들어냈어요. 그럼 이거는 6월 18일 날 화요일 국가보훈부님께 보내주신 우체국 등기 이미연님께 배달되었습니다. 이거 중앙에는 회사 동료 박상희님께 배달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배달은 확실히 받았으니까 내용 증명을 발표가 나올 게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또 대처를 할 거예요. 자, 월참 감사 아까 이정재 씨 보였죠? 월참 감사 이정재 대포통장 2개 불법 비자 공시했다. 국비 이체가 우리가 알기로는 2억 8천이에요. 그런데 우리 박수천 씨는 그걸 갖다가 9천만 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건 지금 여러분이 아까 우리 박수천 위원장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 통장이 모든 세금 계산서는 지역 비용을 쓰면 월남전 참전자의 이름으로 만들어야 돼요. 통장을. 근데 비자금 통장으로 넣었다 뺐다 국비를 넣었다 뺐다 이 지랄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딴 것도. 이건 무조건 걸리는. 그래서 경찰한테 다 물어보고 조사관한테 물어보고 다 하니까 이게 요거는 상당히 크게 걸린다. 박수현 씨가 고소한 게 크게 걸린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날 그런 서류를 내가 고소하려고 갖고 들어가서 이거는 이정재 씨가 와야 되거든요. 현장에. 그래서 이정재 씨를 그때 조사할 때 이정재 씨하고 같이 들어갔던 거예요. 거기를. 왜? 고소를 하려고. 그런데 제 건을 갖다가 수사를 그따구로 하니까 그 고소장을 못 내는 거예요. 이거 하면 또 무혐의 떨어지면 안 된다. 그럼 경찰서장이 지금 바뀌었으니까 지금은 되겠지. 지금은요. 정확하게. 왜? 하도 우리가 떠들고 국민들이 알게끔 만들고 기관에서 알게끔 만들고 하니까 인정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통장이고 저거는 안정적인 기약 해가지고 수사 진행 통지서 내가 경찰청에다가 재심사 해달라. 그러니까 이걸 강서경찰서로 또 내려보낸 거예요. 그럼 똑같은 놈인데 이게 재심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기아가 신청한 수사 심의 신청을 진행 중입니다. 이 지랄하면서 나중에 뭐냐면은 종결 짓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강서경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하면서 미치는 거예요. 안영진이가 고소고발을 안 했다. 또 고소고발을 하지도 못했다. 한 건도. 계속 하고 있는데 고소고발 딴 데다 하면 강서경찰서로 가요. 강서경찰서 이 짓을 또 할 텐데 이걸 하겠어요. 그래서 광역수사대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이 자식들이 맨날 친다 다 조사됐다 이 짓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의사들 때문에 의사하고 제약사가 비리가 있기 뭐 이거 조사하기 때문에 늦어진다. 맨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지수사로 때려넣으려고 그래서 정보를 주고 뭘 주고 계속해서 광역수사를 움직였는데 아직 답변이 없어요. 아직. 그래서 너 사건 번호라도 나한테 달라. 그러니까 그것도 안 줘. 인지수사도 사건 번호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안 줘. 그래서 이게 신문 기사에 세계 타임즈가 내고 또 딴 기사 또 이겨신문 또 딴 데서 막 이렇게 지금 신문이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걸 배포돼서 카톡으로 다 보실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많이 해서 큰 신문사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 이제는요. 이거 터트려야 되니까. 큰 신문사들이 움직이고 그 방송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나는 자신이 있다. 이화정 게임이 아니고 난 보훈부를 잡는다. 보훈부 여성 장관을 누가 만들어줬나까지 알아요. 숙명여대 총장이 누구하고 연결됐나. 그래서 보훈부 장관을 부른 거예요. 이 친구가. 이 여자가. 그래가지고 이거는 잡으려면은 딴 거 없다. 청와대 언론 두 군데 펴고 보훈부는 잡지 못하면은 보훈부를 잡지 못하면 이건 해결이 안 된다. 우리가 지금 고소한다. 그러면 자 6개월에 조사 끝나 검찰로 넘거. 검찰로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재판이 있어.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4년가에 4년. 이 와중에 그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이 도둑놈을 4년 동안 놔둘 거냐 이거예요. 앞으로 봐요. 도둑질 한 거 어떻게 나오나. 세계타임즈 뭐 이렇게 여러분이 이거 다 봤을 거예요. 이런 건 다 조선일보에 이렇게 우리 박수천 회장님이 한 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국가영자 환경운동본부 목적도 없는 임원 및 지부장들한테 돈을 한 3억을 걷었어요. 매달 환경운동본부 해가지고 돈을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것들이 웃긴다. 나는 지부장 하면서 돈 1원 한 장 안 냈어요. 여태까지. 딴 지부장들은 몇천만 원씩 다 갖다 줘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지부장 하면서 지부장 딱 당선돼서 2개월 있다가
2개월 있다가 저기서 뭐냐면 현충원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5.18 단체장을 3명이나 의자가 있는 거예요. 불러놓은 거예요. 그래서 야단했지. 야, 우리는 국가유공자, 민주유공자, 호국유공자인데 민주유공자하고는 다르다. 민주유공자는 대한민국에 있는 한 자기 주권을 지배했다고 해서 민주유공자가 됐지만은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6.25 선배들이 우리를 대한민국을 지켜낸 호국유공자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광복 유공자만 지켜세우고 있고 우리는 저 물러나고 있고 지금도 그래요. 대한민국 국호가 있는 한 호국 유공자가 여러분이 최고의 최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여태 그런 대접을 못 받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족이나 해야 되는데 돈에 욕심이 나가지고 앞으로 돈 많이 나와요. 엄청난 돈 비리가 나와요. 오늘은 14가지만 제가 발표를 하는 거예요. 저 5번째인데 이렇게 해서 호국 유공자가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한 사람들인데 민주유공자를 덧치고 독립유공자를 덧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호국 유공자입니다. 이 통장이 국가유공자 사단법인 통장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지만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 이것들 봐라 나중에 내가 이걸 잡아야겠는데 해서 내가 100만 원을 50만 원씩 내는 걸 100만 원을 한꺼번에 냈어요. 한 번을 내줬어요. 네. 내가 돈을 내야 여기에 들어가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돈 한 번도 안 낸 놈이 뭐라고 PD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0만 원을 올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운동본부에 자 보면은 이게 우리가 중앙회가 아니고 이거 시장 잡배들이에요. 보세요. 이게 국가유공자 환경운동부 회장 박수진 사인까지 이제 박수진 당신 부회장이 이 당신 사인이냐 그러니까 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이렇게 쓰면서 예? 박수진 부회장 쓰고 본인 사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말도 아닌 얘기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가겠습니다. 자, 이건 환경운동본부에서 아카이브에다가 1,000만 원을 보낸 거예요. 또 그럼 이 아카이브 하나은행 김민성이가 누구냐? 국가유공자 환경운동본부 우리은행 이거 해서 국가유공자 환경운동본부에서 1,000만 원을 아카이브 김민성한테 보낸 거예요. 그럼 김민성이는 누구냐? 김민성이 나중에 김민성이 나옵니다. 아카이브에서 나옵니다. 이번에 경기도 안양시 불법 주차장 사업 헤든마이크 기자 조사 이건 제가 조사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것 때문에 지부장 4명이 갈리고 사무국장 5명이 갈리고 거기에는 어떤 여자가 과장이 꼭 과장한테 지부장도 꼼짝 못하고 사무국장도 꼼짝 못해요. 지회장들 인사도 하고 지부장 인사도 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여자한테 꼼짝을 못해. 이 여자가 어찌 번었다 이거예요. 누군지는 몰라. 예. 그래서 이 주차장을 갖다가 보세요. 3년 동안 이 여자가 혼자서 잘 헤쳐먹었어. 근데 하도 이게 이제 주차장 관리해서 공영주차장 지부장 4명 교체, 국장 5명 교체, 지부장이 여직원 과장에게 지시받는 구조. 2015년 6월 회장에 당선되자마자 안양지에서 주차장 관리를 빼서 이동호가 하는 주차장 관리를 뺏어가지고 이게 말해 그래요. 안양지에서 만들어냈으면 안양지에 회원들에서 써야 돼. 지구에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중앙에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안양시에서 일어난 거니까 안양시 회원들이 복지를 만들어두니 여기서 수입사업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중앙에서 또 뺏어가지고 3년 동안 잘 헤쳐먹은 거예요. 봐요. 돈빼 이어. 근데 여기에 1년에 예산 결산하는 거 있어요. 5억, 6억씩 예산 결산을 해요. 자, 2003년 7월 24일 제14의안으로 3년 후에
하도 지랄들을 하니까 내가 지랄하고 뭐 철지랄하고 하니까 3년 후에 2003년 7월 24일 이날이 상당히 중요한 날이에요. 이날 내가 너 이화정 이런 거 해서 사표 내라. 이사회 때 그랬어요. 난리가 났죠. 이사회 때 사표 내라니까. 그럼 대구 지부장 안영진이 사표 내라. 나는 내 돈을 쓰면서 지부를 관리하고 내 돈을 쓰면서 지부 의원들을 존경했지. 당신같이 이렇게 해쳐먹는 일을 안 했다. 너는 지금 사표 내면은 너는 너만 빠져나가면 된다. 직원들까지 다칠 필요 없지 않냐. 그러고 막 따지니까 난리나서 이날 왜 싸우기 시작했냐면은 7월 24일 공영주차장 또 공영주차장 관리사하고 심의견을 심의에 붙인 거예요. 3년 동안 잘 해먹다가 안 되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니까 이사회가 이제 이따 붙이는 거예요. 2003년 7월 24일 이날은 장애인 사업장도 해체시키는 거예요. 장애인 사업장도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누구냐면은 페넨마이크가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터진 거예요. 광주지사 페넨마이크 광주지사 기자가 터뜨린 거예요. 그 임국주 기자에 있죠. 여기 임국주 기자가 쓰리는 거에 나오고 페넨마이크 TV 임국주 기자 이걸 사용해도 좋다 이렇게 된 거예요. 허파 안 뒤집어져요? 여태까지 중앙에 하는 일 우리 복지부에서 홍문 하나도 없이 아까 이 다음에 이제 복지부에서 하는 게 나와요. 나오는데 거기에 신랄하게 좀 뒷발 좀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이거 다 이제 3년을 독식하다가 뭐 이런 건 얘기를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수입 합계가 6억 8천은 현금은 아닌 카드 뭐 이런 게 6억 8천이에요. 예? 이게 현금이 아닌 현금으로는 이 40%가 또 들어대요. 주차장은. 그럼 안양 주차장을 안양 전우들이 복지를 누려야 될 거를 이 새끼가 뺏어가지고 뭐 이질하고 앉아있으면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거기도 그 여자가 관리해요. 여기도 돈이고. 여기도 여자가 관리한다고요? 관리한다니까요. 인사도 막 하고 거기도. 그럼 이게 우리 전회입니까? 그러면 어저께 뭐라면 이경재 씨를 죽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라고? 그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여자는 누군데요? 예? 그 여자 누구냐? 그 여자는 지금 이하영 씨가 데려다 10만 원 여자인데 그 지회장들이 딴 거는 지회장들 인사를 한다니까 그 여자가. 자 이게 여기 나오는 게 전부 필요한 사람은요 이메일로 제가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 여자는 어디 하는데 근무하는 사람? 안양시에 근무하면서 과장이에요. 총무 과장. 근데 지부장도 이기고 국장도 이기고 다 이겨요. 이번에 이거 사인. 자 그래서 이것도 회원 그래 이제 경기도지부 안양시의 회원들은 엄청난 돈을 버는 주차장 사업으로 복지가 좋아졌나요? 안양시의 복지 좋아졌어요? 이 돈 나온 걸 안양시의 회원들한테 줘야 된다 이거예요. 대구에서 주차장을 한다면은 대구 그 지역 복지를 위해서 써야 돼 그 돈은. 중앙회로 가면 안 되는 돈이다. 옳습니다. 자 여기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광주 기자가 터지니까 터지니까 이게 이제 기자를 이화정이 사이에 밀고 땡기고 이게 이제 이화정이가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이걸 무마시키려고 했는데 광고를 3회에 걸쳐 광고를 내달라는 거예요. 세 번 돈 얘기 나면서 3개
했는데 300만 원을 달린 줄 알고 사무총장 전용호가 여기다 300만 원을 딱 붙였어요. 어쨌든 간에 전용호가 기자가 보니까 한심하거든. 야씨 광고 3번 하면 한 번에 한 1,000만 원씩, 3번이면 한 3,000만 원 그렇게 달라고 얘기한 건데 손가락 3개 돈 얘기 못하잖아요. 녹음할까봐. 그러니까 광고 3번 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손가락 3개를. 그러니까 300만 원은 주면 되겠다고 전용호가 와가지고 300만 원 붙이고 난리가 났죠. 또 이 새끼 어디 거지 새끼냐 이래가지고 야 이런데 안양주차장에 장부도 없어요. 그동안 이게 말이 됩니까? 보세요. 얼마나 세밀하게 조사했나. 이게 펜앤마이크에서 조사해서 이 영수증까지 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화정 회장 취임 담당 간부 교체하고 매출액을 숨겨 몰래 상납 의혹 제기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내는 게 매출액 숨겨 상납 어디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것도 안양주차장 조사한 거예요. 상당히 많이 조사를 했어요. 펜앤마이크 기자가 가서 지켜섰으면서 다 조사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펜앤마이크가 터뜨렸는데 그럼 그 총무과장을 상대로 보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제가 못하죠. 뭐냐면 경기도 지부에서 지부 사건이니까 경기도 회원들이 해야겠죠. 예, 그거는. 예. 그 다음에 안양주차장 얼마나 조사를 했나 펜앤마이크가. 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게 연간 연 5억인데 아까 6억 3천 얼마 아니에요. 보훈부 심의 없는 불법 사업이에요, 이게. 이게 보훈부 심의가 없는 불법 사업인데 보훈부가 여기다 갖다 벌금을 때렸어요. 이화정이한테. 벌금을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벌금을 때렸다. 서로 짜고서 해먹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보훈부. 이게 이 안양주차장 소가 아니라 보훈부가 벌금을 때릴 수가 없어요. 때려도 그 안양시청에서 때리든지 그 관리원이 때리든지 해야지. 보훈부가 이걸 때리고 앉아있다? 벌금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벌금을 때린 이유는 뭐예요? 이게 승인 안 받고 했다. 승인 안 받고 이런 주차장 사업을 했다. 그래서 벌금을 때렸다. 이런 겁니다. 보훈부가. 말도 안 되는 보훈부가 하고 있는 짓이야. 돈 몇백만 원 벌금 내면은 다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들끼리 쓱닥쓱닥 보훈부 직원하고 쓱닥쓱닥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보훈부 카르텔을 자르지 않고는 우리는 국가의 공자가 아니다. 저는 이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양시 주차장 사업은 안양시의 회원들이 운영해야 합니다. 안양주차장 비리건으로 중앙회가 운영할 수가 없어요. 잘 아시고 증거가 더 있으신 전우는 저와 함께 이화정 고소 진행할 분 연락 바랍니다. 음식이 않는 경찰을 위해서 건건 지역 계신 분들과 고소 진행할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안양주차장 건에서 얘기가 증거가 있다면은 저하고 같이 고소를 합시다. 제가 고소 같이 할 테니까. 정치금지 공문 발송 후 이화정 회장 공직선거권 위반 30의원 후원금 강요 이렇게 됐거든요. 이거는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보세요. 회원은 정치 중립 의무 지키라고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13일 전에. 근데 중앙에는 30의원에게 후원금 내라고 다시 공문을 내려보내서 얼마를 냈는지 중앙에 보고를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게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각 시도 지부장, 사무국장, 보건단체 정치활동 등의 금지, 준수, 교육자료 하달,
그래서 정치활동을 하지 말라고 1월 6일 날 정치활동 공문이 왔습니다. 저녁에 이와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1월 20일 날 14일 후에 이런 공문이 또 내려왔어요. 서른 의원 국회의원 후원의 계좌 안내. 그러면서 서른 의원한테 후원금을 내고 후원하고 결과를 중앙에 보고하라 명령을 내린 겁니다. 복지사업 국장 안금도 배상해가지고 정신이 빠져나간 이 공문이에요. 이거는 왜 정신이 빠져나간 공문이냐? 그건 선거법 아니잖아.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여기에 대한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저기 회원은 정치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임원들만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문이 오면은 안 되거든요. 예. 보름 전에, 10일 전에 이런 정치활동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놓고 12일 후에 주들이 이런 공문을 내리는 거예요. 예. 그럼 이건 정치활동 금지법이에요. 완벽하게. 그래서 제가 자, 대구 지구 정치활동 금지권을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또 광수대도 올리고 또 올리고 이걸 다 서를 해가지고 올렸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여기 국회의원, 서른 의원 후원금 돈 들어간 게 있죠? 대구 지구에서는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딴 데 거는 다 서류가 없어졌어요. 공문도 그렇게 내려왔는데 공문도 없대. 그런데 이정재 씨 아까 감사는 10만 원을 그 정치 후원금으로 낸 게 통장에 또 있더라고요. 통장 열람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럼 정치활동금지. 여기에 숨은 내막이 얼마나 크게 보냐면 보세요. 서른 의원금 1260만 원의 사기성 국방부 협의 발언 이게 상당히 큰 문구예요. 왜 이 당시에 뭐냐면은 국방부하고 서른 의원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이화정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1261만 원을 준다고 하고 유족회는 800 얼마를 준다 800 얼마예요 준다고 했는데 자 827만 원을 준다는데 이게 얼마만한 사기냐면은 이게 진짜 사기입니다. 이 국민의힘 이 사람들에게 내가 그 한동훈한테도 올리고 그 사무총장한테 올리고 별짓 다 했는데도 병신들이 못호가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못하냐? 자 여기 정치자금법 해가지고 1260만 원 우리가 준다고 특별보상 관련 중점 논의사항 해가지고 1261만 원 수령하고 미망인들은 70% 보장해서 880만 원 준다고 확정됐다. 이랬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때 선거철이에요. 선거철이라 여기에 숨은 내막이 숨어 있어요. 왜? 이 돈을 갖다가 돈을 주려면 32만 명에 다 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요 4조 정도가 돼요. 못 미치는 4조가. 그럼 예산이 없는데 이걸 주려면 특별법을 발의해서 줘야 되거든요. 그 특별법을 발의해가 국회에서 만들어서 줘야 되는데 특별법 발의 없이 이 자식들이 논의해서 가가지고 전부 지부장 이사들 다 몰려가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전부 제공했는데도 국민의당에서 끔찍을 안 해. 왜? 야,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걸 가지고 이 과정을 못 잡아내냐. 이거는 상당히 지금도 이슈가 되는 사건이에요. 이거 다 밝혀집니다. 이제. 그래 1227만 원 받는다고 붕 떠 있다가 이 사기에 말려들었습니다. 우리가. 자, 이거 보세요. 이 사기에 제가 말려드는 겁니다. 다 우리들이. 이거 뭐라고 있어요? 다 보이시죠? 야,
그래서 이제 이건 뭐냐면 제가 선거법 위반이다. 이거는 엄연히 선거법 위반이고 네가 회장 나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회장에 나오고 여기에는 이화정이 70만 원 벌금 받은 것도 있어요. 70만 원. 왜 벌금 받았냐? 직원을 잘랐기 때문에 직원하고 2년을 싸운 거예요. 왜 직원 잘랐으면 거기에 대한 해당 금액을 주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비용이 얘 병원 비서부터 모서부터 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해가지고 돈 3천만 원이 나갔는데 이것도 어떻게 만들어졌나 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걔는 받았어요 돈을. 직원이 여직원이. 그런데 3천만 원을 이화정이 개인 돈으로 줘야 되는데 이게 우리 중앙의 자금으로 나갔다. 그래서 이게 회장 출마 자격이 없는 자가 출마했으니 후보 자격 박탈 선거관리위원한테 제가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왜? 이화정은 단독 출마했으니까 회장 자격이 없으니까 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등록을 시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변호사 유권 해석을 달아가지고 사실로 확인해서 변호사 유권 해석을 달아가지고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처음에는 인천을 해서 내 인감증명 떼어가지고 해서 보냈어요. 대리로 가니까 내 대리로 가니까 인감증명서 떼어서 보냈는데 안 받아줘. 지가 봤대. 그게 안 받아줘. 그러더니 그 다음에 안 받으니까 내용증명으로 내가 그걸 그대로 보냈어요. 그럼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내용증명이 걔들이 뜯어봐야 되거든요. 뜯어봐서 선거관리위원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불법이든 아니든 간에 그 회의를 해서 저희들이 인정을 해야 들어가서 해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인정을 안 돼.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 70만 원 벌금 받은 거. 직원 해가지고 그 재판해가지고 벌금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저기 공직선거법 위반. 그 다음에 또 고소 기소 사건 기소됐기 때문에 기소 사건 여러 가지에서 너는 중앙회 회장 출마할 수가 없다. 이러고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내용증명을 빠꾸 시킨 거예요. 내용증명을. 네, 그래서 이렇게 내용증명을 출마선언.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기타금 이렇게 해서 신랑인서를 보내서 그걸 했고 8번은 회장 출마 선거 기타금 이름 우리가 처음엔 10명이 출마했어요. 근데 정진호하고 그 다음에 이 누구야 경기도에 그 양반은 태고 8명이 출마를 했거든요. 근데 1인당 3,500만 원씩 받았어요. 2억 8천입니다 이게. 2억 8천을 이게 선거 하느라고 비용을 썼으면은 우리가 해마다 쓰는 그 비용이 한 3천만 원에서 대관을 해야 되니까 4천만 원 정도 들어가요. 이 선거하느라고 많이 들어가야 5천만 원도 안 들어가는데 이러는데 이 2억 8천을 4천만 원을 채워서 2억 4천이 이게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행방불명이 어떻게 썼다 어떻게 했다 보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가 중앙회를 만들어서 우리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사업한다고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3,500만 원씩 받아가지고 8년 2억 8천 선거 자금을 썼더라 5천만 원 안 썼을 거예요. 그럼 나머지 2억 3천 어디 갔냐? 2억 3, 4천 어디 갔냐? 그거도 안 옵니다. 그것도 조사해야 돼요. 이건 관용참이 법무법인 카드 비업무용으로 그냥 갖다 긁으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이렇게 무식한 자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언변은 좋아서 말은 잘하지만 이렇게 무식해요. 그래도 범죄를 한 번도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더 법인카드 뭐 골프장 뭐 쓰고 뭐 이런 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보훈부를 잡는
야자 매트 사업 보훈부 불법 승인, 이사들 투자, 거짓말 사업이라. 이것 때문에 이 사회가 다 취소가 될 겁니다, 앞으로. 이 사회 자체가. 왜? 이 야자 이거는 완전 사기예요. 상조의 사기, 야자 매트 사기. 보훈부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보훈부가 불법 허가, 야자 매트 사업, 야자 매트 사업 불법, 보훈처장 도장을 찍어서 만들어 줬습니다. 야자 매트 사업이 이게 2억 2천을 은행에 대출을 내서, 우리 월남전 자체를 내서 대출을 내서 2억 2천을 걷는다는 거예요. 은행에서 얻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 지부장으로서 이런 일은 안 되지. 이런 일은 안 되지. 그래서 2억 2천을 갖다가 내가 조목조목 써가지고 이건 우리를 담보로 2억 2천 잡으면 안 된다. 담보로. 그러니까 가서 회의장에 딱 보니까 이사들이 2억 2천을 투자하겠다. 회의가 2021년 4차 이사회 회의 자료. 자, 이렇게 해서 식생 매트, 보행 매트, 조경사업, 소유자금 차입금, 예? 2억 2천 채, 하여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자, 조경 매트가 이사회 때 뭐가 그랬냐면은 소유자금 차입 금액 2억 2천, 차입 완료일 2021년 8월 말 차입 완료일이 다 됐다고 보고까지 했어요. 이사회 때. 보고까지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 공장을 여러분 보세요. 이게 완전 사기입니다. 처음부터. 이 보행 매트는 왜 사기냐? 남이 공장을, 자, 이 사업에요. 뭐냐면 여기다 이렇게 공원에다 이렇게 걸어다니는 까는 거죠. 공장 이거에 직접이 이거예요. 이게 하나에 3,500만, 이 옆에 게 하나 있는데, 그물망 같은 이게 하는 그 직조기가 하나 있는데,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게차도 인천 김표현이가 이 공장에서 지가 기증했다고 그랬거든요. 지게차를. 근데 경찰서에서 조사해서 만안경찰서에 가 있는데, 제가 세금 계산서를 이렇게 돼서 세금계산서가 너희 증거 자료에 꽂혀 있잖아요. 이 와중에 직접 세금계산서를 5천만 원짜리 끄는 걸, 매번 5천만 원 받은 거를 이거를 이렇게 직조기하고 보고 샀다.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갔다가 만안경찰서 검찰에다가 진정서를 냈어요. 그건 검찰을 기만하고 경찰을 기망하고 예? 증거인멸한 거기 때문에 너희 데려다가 바로 증거인멸했으니까 너희들을 연맥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구속시켜라 이러고 막 진정서를 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왜 중요하냐? 수익사 승인서를 보훈처장이 직인을 찍어서 해줬어요. 이게 나한테 보훈부에 걸려가지고 보훈부를 조지는 게 이 문제도 있지만은, 딴 상조에 꺼놓고 이 문제도 있지만은, 보훈부 도장을 찍어줄 수 없는 수익사업 승인서, 이걸 또 보훈부 도장을 찍어줄 수 없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장애인사, 우리 여주 공장, 또, 벤처기업, 또 중소기업, 국민권익위원회 다 보냈어요. 이 공장을 할 수가 있냐, 우리가. 그러니까 답변 오는 게 불법이다.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 수익사업 승인서를 내준 게. 상위법이 있는데 당신들이 보훈부에서 이런 걸 내줄 수가 없다. 이런 확답을 받았어요. 야, 그랬는데, 이거 누가 내줬습니까? 보훈부가 이 과정으로 카르텔을 만들어서 이거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돈을 얼마나 갖다 줬는지, 뭘 처먹였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럼 국장들이 이걸 다 만들기 때문에 국장 밑에서 얘들과 카르텔을 조성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을 조지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각 여론 언론에 퍼뜨리든지 전우들이 알아서 퍼뜨리든지 해야 된다. 이런 주관을 갖기 때문에 이게 보훈부가 나한테 잡혀가지고 꼼짝 못하고 열흘간 감사를 했는데 보훈부가 나한테 답변 온 게 아직 이런 내용 증명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답변이 아직 안 왔어요. 7월 6일 날 보낸다고, 일주일 늦어져서 7월 6일 날 보낸다고. 보훈부가 여러분 내지면은 항상 동문서다. 우리는 이런 걸 질문했는데 답변은 이런 쪽으로 와요. 이쪽에서. 그래서 이건 직접 생산하면서 여주시에 질문을 했고, 보통 장애인 복지사 총회 질문을 했고, 다 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관청에, 기관에서 전부 보훈부가 죽으려고 환장했다. 이런 겁니다. 자, 그건 베트사항은 완전 사기예요. 그 다음에 아카이브 제작, 모금, 부정사용, 모금하면서 불법사업자 선정. 이게 우리가 우리 전후 돈을 모금을 해가지고, 치 같은 돈을 모금해가지고, 기록 보존을 아카이브 유튜브 수준이에요. 여러분 보셨지요? 그 유튜브지 아카이브라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기록 보존을 배경서부터 뭐서부터 그 현장 찾아가서 이렇게 찍는 게 아카이브예요.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그런데 그런 아카이브가 아니고 우리 전우들이 나와서 대화하는 거예요. 이게 아카이브가 아니고 이건 유튜브입니다. 그냥 돈 1,000만 원이면 나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건데 여기에 우리 성금을 얼마를 걷었냐. 보세요. 자, 2021년도에 10월, 8월, 9월, 10월, 12월 모금액이 1억 1,200. 그 2020년도 다음에 1, 2, 3, 4월에 해가지고서 총 얼마를 걷었냐면 1억 8,300만 원을 모금을 했습니다. 아카이브 만든다고. 1억 8,300. 이거는 이 8, 9, 10, 11, 12서부터 걷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걷은 게 아카이브 성금 모금. 이렇게 해서 발표가 해서 1억 8,300을 걷었습니다. 나는 나중에 들은 것까지 2억 1,000이 넘을 건데 그걸 발표하고 또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저기에다가. 그 다음에 이건 그거에 대한 지출을 했다는 거예요. 지출을. 이 까만 건 지출했다. 돈을 다 썼는데 보세요. 135 지출 내역 8,800 이렇게 해서 돈을 그대로 썼다는 거예요. 1억 7,600. 1억 8,800을 걷었는데 1,000만 원 남겨놓고. 그래서 이게 보고가 올라온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아카이브가 웃기는 게, 자, 이게 진짜 웃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금을 하면서 2021년 5월 24일 사업자 등록증을 낸 놈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은 이화정 운전기사 백승진 처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금을 하면서 벌써 요거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을 5월 24일 낸 거예요. 여기요. 5월 24일이요. 여기 5월 24일. 5월 24일 사업자 등록증을 비교준 강민성 중앙회 백승진 부장 이화정 회장 운전기사 처남으로 밝혀진 거예요. 벌써 우리 모금하면서 이거 빼먹을 궁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견적서 들어온 게 1억 6,700이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견적서 만들어서 빼먹는 수고 78명을 인터뷰했다고 하는데 78명을 교통비 들었겠지 인터뷰하는데 그럼 이게 나중에 가서 그게 걸릴까봐 그 사람들한테 돈 10만 원씩 줬다. 이러는 거예요. 인터뷰한 사람들한테. 우리 전우들한테 돈 10만 원을 준다? 증언을 하는데 좋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상표 권한권 이런 것 때문에 줄 수도 있어요. 그럼 78명을 했으면 10만 원씩 줬다는데 780만 원 이렇게 더 돼요. 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 돈을 다 착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장이 난 터져요 지금요. 이런 중앙회장을 모셔놓고 우리가 이놈한테 쏘가가지고 맨날 사기를 받아야 되는데 이 말이 됩니까? 저는
이런 얘기하면서 심장이 터집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네. 자, 그런데 이 아카이브가 아까 제가 보면 환경연합에서 1,000만 원이 지출됐다 그랬죠. 자, 이게 환경연합에서 이 1,000만 원이 아카이브 제작비 운영 환경운동부 1,000만 원 지출 횡령인데 이게 환경운동에서 1,000만 원을 왜 아카이브에다 넣냐 이거죠. 여기에는 장애인 사업장 불법 이사회 의결로 폐쇄 손해배상 내용 청구서가 있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저기 매트 공장도 어떻게 했냐면은 남이 사업을 하는데 그걸 대한민국 참전작가라고 끌고 와가지고 우리 타이틀을 만들어서 매트 공장을 한 겁니다. 그게 우리가 투자한 것도 아니고 누가 돈 10원 한 장 낸 것도 아니고 매트 공장 사기인데, 자 이것도 장애인 불법 사업장 불법 이 장애인 사업장 보호 사업장도 남이 공장 잘하는 걸 같이 끌어다가 우리 월남전 참전자회로 만들어 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게 7월 24일 날 장애인 사업장이 돈이 안 되니까 왜 돈이 안 되냐? 2년 동안 코로나로 장애인들 고용을 다 해놨는데 저기 여주 공장에 이 사람들을 여주시청에서도 돈을 70%를 줘야 된다 놀아도 그 돈을 진진태 시설 사업장이 다 대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사업장을 폐쇄시킨다. 그죠? 옆에 돈이 안 될 거거든. 거기 돈 들어간 거 보면은. 근데 사업장을 폐쇄시킨다. 그럼 폐쇄시키면은 김진태를 이사회에 붙여서 올라오라 그랬는데 내가 김진태를 불러라. 그럼 그 양반하고 청문회를 해야겠다. 청문회를 해서 진의가 어떻게 된 건지 나도 모르니까 진의가 어떻게 된 건지 알아야 되겠다. 근데 이 사람이 왜냐면은 나한테도 지부장한테도 이사들한테도 내용증명을 3차례나 보냈어요. 손해배상 70억이다 65억이다 이러면서 왜 손해배상이 이거 60억 70억이냐. 그러니까 자 30억 원 40억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내용증명 내 집 잡혀먹게 됐다고 이 사람이 나를 저기 집을 잡으면은. 그러니까 이사들이 2023년 4차 이사회 때 장애인 사업장을 폐쇄시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사회 때 그랬어요. 그 사람 진술을 들어보자. 우리가 이사회 때 그 사람이 참석했는데 요번에는 왜 막냐? 올라오라. 그래서 물리적으로 막는 거예요. 못 오게. 그럼 이 사람들 여기서 우리가 결정을 하더라도 이게 이사회가 성립이 안 된다. 이사회가 성립이 안 되니까 불러라. 근데 안 부르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한테 내용증을 지부장, 이사들한테 부회장 다 내용증을 보냈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자기는 이제 소송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소송 들어가면서 집을 남이 그 계산을 해서 집을 20년에 잡아보니까 4,700이 잡는 비용만 들어가야 돼. 5,700이. 그래서 두 분 잡겠다. 돈 있는 놈한테.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 이 공장에 자기가 우리 월남전전에서 인원을 갖다 댔습니까? 그래서 벽돌을 한 장 쌌습니까? 우리 공장이 됐는데 이사회 때. 그래서 내용증명 받은 이 영수증이고요. 이게 내용증명 받은 내용이고 이 상조회 사건은 이제 마무리가 끝날 것 같습니다. 상조회는요 이거 완전 사기 사건이에요. 남은
한 달에 15,000원 받는 3만 원을 받으면서 하는 얘기가. 아, 1인당 한 50만 원 뛰고 그러는데 그거 몇 명? 자, 그래서 이제부터 사기를 치기 위한 작전을 주도한 이화종 전우들의 피 같은 돈을 갖다 빨아먹는 이 빨대꽃도 빨아먹는 거 얘기예요. 아, 그런데 전부 몇 명이에요? 직접 설명해. 2,400명, 어떤 사람은 1,400명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2,400명이라고 해요. 지금 이 민원이. 근데 여기에서는 고발장 이렇게 접수하고 했는데 변호사랑 선생님 그래가지고 안양경찰서 탄원서 낸 거 3번 낸 겁니다. 이게 안양경찰서 검찰 탄원서 냈고, 그 다음에 옛날에 이게 또 중요하죠. 법률신문에서 보세요. 옛날부터 이 문제는 도래된 거. 이화재가 회장 되면서부터 여기 2020년 12월 21일 상조에 체결하게 효경 라이프 월남전 참전대 효경 라이프 부정부패 사설 이렇게 해서 그때서부터 대두가 된 거예요. 상조의 거는. 자, 그 효경 라이프 부정부패 사설 웬 말인가 해가지고 2020년 회장 되고서 6개월 만에 12월 20일 상조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서부터 사기를 치는 게 전우한테 빨대를 꽂고 빨아먹은 거 아니에요. 근데 상조회에서 이게 어디서 터졌냐면은 이 상조회가 부산이거든요. 부산인데 부산시의회에서 회원들이 가서 야 이거 이 상조회가 부도났다. 우리 돈 어떡하냐. 의회에서 때리니까 의회에서 상조 공제점을 불렀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50%는 주겠다. 여러분 상조에 가입하면 내용이 다 왔을 거예요. 50%는 주겠다. 그러니까 50% 일단 받고 50%는 이화종한테 받아야 돼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죠? 50%는 이화종한테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상조에는 완전 사기고 매트 사기고 자 이것도 신문에 나온 거예요. 그때 2000년도에 예. 그래서 이거는 뭐 그 다음에 뭐냐면은 상조에서 나한테 돈은 50% 주겠다. 전 전우들한테. 예. 그리고 부산 의회에서 부산시의회에서 이 사람들하고 합의해가지고 50% 주라. 100% 받아야 되는데 50%만 주라고 이렇게 협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조에서 나한테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거는 50%는 상조에서 받지만 50%는 이화종한테 받아야 된다. 여기에 저기 온 사람들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박수천 회장님이 대모할 때 이렇게 한 건데 14번 이제 직원 부당해고 벌금 70만 원 판결 받았어요. 이 판결문이에요. 이게 70만 원 이화종이가 여기에 3천만 원을 지출됐는데 이게 지 개인 돈으로 지출해야 될 돈이에요. 이게 지금 판결문 언제 그랬는데 이게 지출해야 될 돈을 중앙에서 나왔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여러분. 그리고 이건 상대 선거관리위원회 후보 자격.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문제를 갖다가 내가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박광야 씨한테 던져라 이렇게 한 거예요. 왜 박광야 씨한테 던지냐면 언제가 누굴 시켜서 줬어요. 그랬더니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럼 못 받겠다 하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은 자 선거관리위원 회장 후보 자격 없는 이화종 등록은 선거무효 선관위로 보낸 문서 받지 않아 내용 증명으로 다시 그래서 유권 해석을 이게 저한테 다시 백으로 돌아온 봉투입니다. 중앙회로 보냈는데 선거관리위원 누구한테 보냈냐면은 자 이게 다시 박수진 또 선거관리위원장 누구야 서울시 지부장 김북일 이렇게 보냈어요. 이렇게 보냈는데 이게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은
이 자체는 선거관리위원들은 누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어봐서 저희들끼리 회의를 해서 불법이든 아니든 간에 그 회의를 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백을 했다는 거는 이건 잘못된 거다.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그걸 백을 시켰다. 이거는 다시 소송을 하면은 이완영 회장을 낙마시킬 수 있다. 이런 유권 해석을 변호사한테, 유권 해석이 아니라 변호사 말해요. 몇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다 됐는데 이제요. 그러면서 자 내가 보세요. 위임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중앙에다 넣었어요. 중앙에다 이 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변호사 유권에서 그 효경을 낳고 부당해가 이거 사기 부도 이가 부도를 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박수진 선거관련장 김북길한테 이렇게 보냈어요. 보냈는데 백에서 돌아왔다. 이걸 안 열어본 거는요. 크나큰 실수라는 거예요. 선거관리위원들이. 이거는 법무법인 해가지고서 검토 의견 달아가지고 선거관리위원한테 보냈는데도 묵살됐다. 받지를 않았다.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호사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묵살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실 확인서 이렇게 해가지고 보훈단체 공무원시험을 오는 식의 하단. 이게 뭐냐면 이게 아까 얘기한 거죠. 공무는 선거운동 하지 말고 이거 했는데 이것까지 공직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 과정은 등록시키지 말아라 하고서 보낸 거기 때문에 다시 여기 나열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자, 끝났는데 보세요. 그래서 사실 확인서도 이완영한테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어저께 돌아왔지. 보훈부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7월 6일 날 또 돌아올 겁니다. 자,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걸 작성하면서 이 돈을 해먹은 걸 보면은 내가 허파가 뒤집어져요. 여태까지요. 이런 사람을 중앙에다 앉혀놓고 또 우리가 우리의 현안상을 하나도 해결을 못 해놓았어. 뭘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을 4년간 또 하면은 우리 이제 중앙에 해체되는 수준으로 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네, 박수. 해주세요.